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UWM ETF, 이게 러셀 2000의 레버리지죠. 중소형주 레버리지인데요. 7월 10일 이후에 최대 이제 주가로 계산했을 때 27.2%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로는 좀 이렇게 음봉을 찍으면서 꽤 많이 떨어졌죠. 그 42.72불까지 떨어졌는데 46불에서 좀 10% 안 되게 조정을 받았고, 근데 CPI 발표한 다음부터 사실 뭐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5일 동안. 그래서 이제 뭐 저번에 말씀드린 거지만 가장 큰 거는 전월 대비 그 CPI 하락한 게 20년 6월 이후에 4년 만이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떤 전환점을 만든 거죠. 그래서 빅테크는 약하고 중소형주 뭐 XBI 이런 게 이제 급등을 했고요. IBB 바이오죠. 바이오 ETF.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뭐 사실상 100%로 보고 있고, 뭐 기사도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CME 패드와치는 100%는 아니고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뭐 이제 트럼프가 대선 전 금리 인하를 반대했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했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트럼프 이제 후보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자기가 대통령 된 다음에 인하하려고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별거 없고. 그래서 뭐 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어저께 사실 조정 받긴 했지만 너무 급등을 해서 저는 금리나 세 번까지 반영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IWM과 XBI, IBB라는 것도 있죠. 헬스케어 ETF 중에. 근데 XLV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형 제약사고, 이게 좀 바이오 쪽으로 알고 있고요. 중소형 바이오. 그래서 러셀 2000의 구성 종목을 보면, 섹터를 보면요. 금융과 IT, 금융이 가장 큽니다. 근데 IT가 16.2% 비중인데 S&P는 42% 정도 되죠.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이제 빅테크고요. 그 다음에 경기 소비재인데 금융 IT 비중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산업재죠. 그러니까 구성 종목이 상당히 다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구성 종목 상위 10개를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이제 빅테크고요. 뭐 테슬라만 없다고 보면 뭐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스닥하고는 뭐 약간 이제 다르긴 하죠. 음. 러셀 2000 같은 거는 2000의 경우에는 슈퍼마이크로 올해 이제 굉장히 급등을 했죠. 카바나도 이제 제가 소개드린 종목, 마이크로 스트러티지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 회사 뭐 이렇게 등등도 있는데, 최근 모든 섹터에서 아웃퍼폼 했다. 그래서 금융 헬스케어까지. 그 강세 배경이 뭐냐, 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대형주 쏠림이 너무 심했다는 거죠. 진짜, 야, 너무 심하다라는 말이 계속 나왔는데도 계속 올라갔었죠. 그래서 결국 오버슈팅 했다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고요. 그래서 2023년 이후에 수익률을 보면 S&P 500이 46.47% 상승한 동안 러셀 2000은 24.2% 반토막이죠. 그러니까 반밖에, 그러니까 언더퍼폼을 한 거고, 기준금리 인하 가시성이 높아지니까 9월이 금리 인하 100%잖아요. 중소형주가 이제 그동안은 이제 계속 금리 인하 얘기 나왔을 때 올라가다가
저번에 한 달 전인가 한때 또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IWM인데 곱하기 한 배가요. 이제 저는 UWM을 보죠. 그래서 이게 월봉 차트인데 과거 21년 11월 고점이 244불인데 아직 이제 어제 종가로 218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었죠. 근데 이제 QQQ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랠리 고점이 408.7불이었는데 480불. 굉장히 뭐 이 정도면 70불이죠. 70불이니까 뭐 거의 20%를 이제 곱하기 한 배가 지수가 20 거의 20%를 이제 전고점을 넘어섰으니까 진짜 엄청난 상승이다. 이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 얘기를 하는 거죠. 지수에만 투자해도 이 정도가 나오니까 그 유동성의 혜택을 본 것도 뭐 분명히 사실이고요. 그래서 2019년 이후에 보면은 특히 이제 20년 이후에 랠리를 보면은 뭐 이제 초창기에 21년부터 러셀 2000이 조금 아웃퍼폼 하다가 뭐 좀 따라가다가 뭐 이제 여기 나온 거는 그거죠. 작년에 11월, 12월 두 달간 급등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톰리라고 이제 계속 잘 맞춰서 유명한 분이 IWM 언급했는데 얼마 안 돼서 이제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S&P를 8.6% 아웃퍼폼 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때 이제 파월이 금리 인하를 이제 거의 공식화한 것처럼 얘기를 했었죠. 근데 실제로는 너무 불붙으니까 이제 이 사람도 결국 못한 거죠, 아직도.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또 그 빅테크가 아웃퍼폼을 했던 거죠. 최근에 근데 다시 이제 중소형주가 아웃퍼폼을 한 거고, 그래서 당시에는 8.5% 아웃퍼폼을 했다. 작년 23년 말. 근데 최근 5개월 5거래일간은 S&P 500을 9.3% 아웃퍼폼. 그러니까 더 많이 올라간 거죠. 12개월 선행 EPS가 근데 하향이 됐다. 그 러셀 2000이. 그래서 이런 건 안 좋은데, 근데 이제 특히 그 25년 예상 이익 성장률이 39.2%로 높은 이익 증가율이 기대된다고 이렇게 컨센이 나왔어요. 러셀 2000이. 중소형주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IT 산업재 같은 경우에가 30% 이상의 이익 증가율이 전망된다. 그래서 성장 그로스 측면에서 분명히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아주 길게 보면 그냥 QQQ를 하는 게 낫겠죠. QQQ나 QLD가 난데 한동안 이제 계속 이게 그런 격차가 벌어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체적인 근거가 이렇게 나왔죠. 올해도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나온 거겠죠. 그 이게 러셀 2000이잖아요. 이제 아웃퍼폼 하는 걸로 나오고 이익 성장률이 이제 25년도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높게 나오니까 하반기를 가면 이제 25년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미 그리고 하반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나스닥이 더 많이 떨어지고 중소형주가 더 이제 조정을 적게 받죠. 적게 받고 올라갈 때는 더 크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섹터별 이익 성장률을 보면 부동산 이제 고금리 피해주니까, 그리고 또 IT 뭐 이런데 이제 부채가 많았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러셀 2000이 당분간 아웃퍼폼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최소한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 전까지는 이제 중소형주가 아웃퍼폼 할 거다. 그러니까 뭐 나스닥이 조정받고 뭐 다우존스도 조정받고 러셀 2000도 조정받는다고 해도 이제 덜 떨어질 것 같다 이거죠. 오를 땐 더 오르고. 근데 이제 변수는 9월달이 되면 9월 18일인가요? 그 미국 대선의 2차 토론이 열리고, 그리고 이거 지금 방금 뭐 이제 오피셜은 아닌데 바이든이 이제 사퇴를 결국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대선에 좀 변수가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금리 인하 전까지는 최소한 그럴 거고, 내년에 이익 전망이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야겠죠. 금리를 한 번밖에 인하를 안 한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중소형주가 아웃퍼폼 할 거다 근거는 대형주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 쏠림을 완화는 당연히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중소형주가 25년 이익 증가율이 양호하다. 39% 성장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근거죠. 물론 XBI도 좋아요. 바이오 ETF. 그리고 본격적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했다. 그 내년 세 번, 내후년 세 번 한다고 그러죠. 물론 이제 그게 뭐 완전히 확정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CME 페드 와치인데 뭐 95%로 나오죠. 9월달. 그때 이제 11월도 59%, 25bp 인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어요. 구간에서. 물론 이제 동결도 이렇게 꽤 되는데, 그때 12월에 또 인하를 보는 게 가장 높고, 이제 동결도 좀 꽤 되죠. 그리고서 한 번 이제 동결하고, 내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이 지금 이렇게 찍히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저는 이제 UWM을 밀고 있으니까 뭐 UWM도 괜찮게 보고 있고요. 중소형주 중에는 저는 EXP, 익스피디아를 좋게 보는데, 굳이 뭐 골아프게 하는 것보다 UWM ETF가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뭐 다음 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죠? 이제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여야 간 이제 협상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고, 근데 결국은 이제 미국 비중이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도 봤듯이 올라갈 때 못 가니까 때려 맞을 때는 같이 또 때려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 증시고, 그게 크게 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